자,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사례 민법 용어 해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민법 총칙, 물권, 계약, 특별법 그러잖아요. 자, 물권이라는 거, 이 물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 개념을 좀 하나 정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가볍게 듣고 들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어떤 거냐면 요 물권이에요. 물권 그러는 건데, 야, 요게 물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민법 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 그 다음에 계약법, 특별법, 이렇게 배워요. 그때 물권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특정한 물건이에요.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배타적 이익이란 말이죠. 배타적 이익을 얻는 권리를 말한다. 이때 물건은 어떤 거냐면, 동산이나, 부동산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직접 지배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지배권이라 그래요. 그냥 배타적이다 그러면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에 두 개의 권리가 양립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보게요. 물권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권이 뭐냐. 자,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봐요. 우리가 물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물권은 용어가 합성어예요. 자, 물건이란 말이에요. 물건을 플러스 직접 지배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배를 해서 일정한 이익이라는 거,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자, 물건이 문제고 직접 지배 일정한 이익 권리 그럽니다. 그럼 여기에 물자란 말 보이죠? 여기 물자, 요 물자하고 요 권자를 요렇게 연결하면 이걸 우리가 물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다가 법에 규정됐다고 그래서 이걸 물권법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이라고 할 때 요 물건이 뭐냐가 문제죠. 보통 물건은 부동산,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하고 그 다음에 동산이에요. 동산. 그러면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동산은 움직인다. 움질 동자니까 이게. 그래서 부동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하고 건물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토지, 건물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부가적으로 농작물, 땅에 박혀 있으니까 농작물, 그다음에 수목이라는 거 있죠. 수목. 이런 것도 부동산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자, 부동산을 직접 지배를 해서 일정한 이익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정한 이익은 뭐냐면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거 있죠. 요걸 우리가 사용, 수익, 처분 요 권리를 일정한 이익이라 그래요. 자, 예컨대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갑이란 사람이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사람, 물건이잖아요. 사람 대 물건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요 갑은 이 부동산을 뭐 한다는 거예요?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익, 즉 월세를 내거나 전세를 내서 수익을 벌어들일 수도 있고요. 또 필요가 없으면 이를 뭐예요? 처분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물권 그러거든요. 그럼 사용과 수익을 우리가 이걸 사용가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처분을 교환가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소유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일단은 갑은 누구에게 이 집을,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물권이고, 이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총 몇 가지가 있냐면 8가지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물권,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 그러는데요. 자, 8가지 물권이 어떤 거냐. 가장 대표적인 게 점유권이에요. 점유권 그래. 점유권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있죠. 사실상 지배. 이걸 점유권 그러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이라고 해서 요 사용가치, 교환가치를 모두 지배하는 거. 완전한 물권. 이걸 소유권 그러죠. 그 다음에 요 2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한물권이라는 게 있죠. 제한물권이라고 해서요. 요 부분에 2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용익물권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담보물권 이렇게 분류가 되죠. 그럼 용익물권은 말 그대로 어디다 치중을 주는 거냐면요. 여기다가 요 사용가치, 여기는 교환가치에다가 치중을 둬요. 그럼 용익물권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역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 그 다음에 담보물권 안에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 해가지고 이렇게 6가지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6가지라고 하면 어떤 걸 6가지라고 하냐면 여기 점유권,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 유치, 질권, 저당권인데요. 우리 시험에서는 질권에 해당되는 부분은 처음에 배정이 안 됩니다. 이 질권이 어떤 거냐면 전당포 생각하면 좀 쉽다고 이야기를 항상 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좋은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이걸 전당포에다가 맡겨요. 그리고 돈을 좀 빌려온 다음에 나중에 그 돈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그 다음에 이자를 갚아서 합해가지고 줘요. 그럼 나중에 카메라를 찾아오는 형태 있죠? 이게 전당포란 말이에요. 이게 질권인데 질권은 우리 시험범위는 안 들어가요.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중개업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중개하는 것이지 동산을 중개하는 건 아니에요. 동산을 중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예요? 당연히 질권은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물건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권리 8가지 중에 7가지만 가지고 시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점유권, 소유권, 지상지역, 전세, 유치, 저당권만 시험에 내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권을 가지고 공부하실 때는 여기 점유권 하나, 그 다음에 소유권 하나, 그 다음에 유치권하고요. 요 저당권, 요 4파트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저당권 이 4개만 하셔도 14개가 문제가 나오거든요. 물권법이. 14개 중에 최소한 8개를 맞힐 수가 있어요. 반타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요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저당권이에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한번 봐볼래요? 다시. 특정한 물건이 뭐예요? 동산, 부동산, 직접 지배해서 배타적 이익을 얻는 권리다. 그래서 직접성이다, 지배성이다, 배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배타라는 것은 밀쳐낸다는 거예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생긴다. 일물, 하나의 물건, 일권, 하나의 권리가 생긴다. 이런 거거든요. 이미 만약에 그 집에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집에다가 다시 다른 사람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해버리면 전세권이 2개가 되잖아요. 2개가. 그래서 하나가 설정되면 다른 전세권이 성립이 안 돼요. 일물,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성립된다. 그럼 다른 권리는 어떻게? 배타적으로 밀쳐낸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물권은 배타성이 강하지만 또 양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유권과 소유권은 병존할 수 있고요. 또는 전세권자가 그 집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점유권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전세권과 점유권은 병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권은 배타성은 있어요. 배타성, 밀쳐내는 것이 있지만 배타적이지 않고 병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외가 나와서 민법이 좀 어려워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직접성, 지배성, 배타성을 가짐으로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권리를 직접 실현할 수 있으며 하나의 물권이 성립되면 그 지배의 범위에 관해서는 다른 물권이 성립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일물이라 그래. 일물. 하나의 물건에 그 다음에 일권이에요. 일권, 주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배타성, 밀친다라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고요. 양도성이 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권은 사람이 물건이에요. 그러면 이거 내 물건이에요, 이거 내 물건이에요 하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채권이라는 거 있죠. 채권.
채권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이행하거나 급부를 청구하는 게 채권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청구하려면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만 청구할 수 있지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빌려줬다면 돈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갚아라고 청구하는 것이지 누구에게나 돈 주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물권은 요게 내 물건이에요. 길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 집이 내 집이에요. 요거 내 자동차예요 하고 주장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권이고요. 이와 반대로 우리가 채권이라는 거 있죠. 이 채권은 뭐라 그래요? 상대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양도성이잖아요. 여러분들 전세권자가 자기 전세권을 존속기간 내에 누구에게나 동의도 없이 집주인,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양도할 수가 있어요. 양도할 때. 그러면 물권의 객체는요. 현존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존재해야 되고 특정되고 독립된 물건이어야 된다는 거. 그때 현존인데 조심할 것은 장래 물건입니다. 장래 물건에 대해서는 물권을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건데요. 앞으로 건물이 신축될 건데 나오고 전세권 계약을 맺자. 계약은 맺을 수 있지만 전세권 자체가 성립되진 않아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다가 전세권을 등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물권은 반드시 현존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특정, 예를 들면 101동 몇 호, 105동 몇 호 하고 특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독립된 물건이어야 돼요. 일반적인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물권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은 그 물건의 구성 부분, 예를 들면 다가구의 옥탑 아니면 반지하 1층, 2층에도 당연히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독립된 물건이 될 수 있고요. 이번에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지상권, 전세권이 대표적인데 여러분들 여기가 집이 있고요.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를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전세금이 예를 들면 1억이다. 근데 얘가 돈이 없어요. 그럼 어디에 가서요? 자, A라는 은행에 가서 여기 전세권 있죠? 이 전세권에다가 저당을 잡아요. 이렇게. 저당을 잡아놓고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전세금 대출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죠? 전세금 대출. 그래서 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담보로 잡고 저당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의 객체는 원래 물건이지만 예외적으로 지상권 저당에다가 저당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권에다가 전세에다가 저당을 잡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권의 객체는 권리도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권이라는 것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배타적으로 일정한 이익, 그 일정한 이익이 뭐예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때 물권은 총 8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점유권, 그 다음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 다음에 직접성, 그 다음에 지배성,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있고요. 또 이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잖아요. 절대권, 또 뭡니까? 양도성이 있다는 거 정리하면 될 거고요. 물권의 객체는 현존, 특정, 독립된 물건이어야 되고요.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에다가 저당을 잡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 제가 물권을 전체를 나열한 건 아니고요. 물권이 뭔지 요걸 좀 정리를 한 거고 또 물건을 가지고 사용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총 뭐가 있다는 거예요? 총 해서
7가지, 8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은 7가지만 시험을 낸다는 거. 또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 있지만 권리도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요. 자, 여기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넘어오면 요게 있어요. 요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물권이라고 돼 있잖아요. 물권은 뭐예요? 아까 물권은 8가지라고 했죠?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걸 물권, 법정주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물권은 법률,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으로 마음대로 창설하지 못해요. 함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물권입니다. 물권, 한정주의, 물권, 법정주의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물권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현재 법으로 정해진 게 8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8가지 아까 점유 소유부터 해가지고 유치 저당권까지 그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가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 자, 물권 변동이란 말 보이잖아요. 물권이 총 몇 가지예요? 8가지가 변동된다. 변동이 뭐예요? 물권 8가지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거 있죠? 이걸 총칙해서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으로 친다면 출생하고 사랑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죽는 거 있죠? 생로병사 이런 과정을 우리가 물권 변동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권리의 주체를 중심으로 본다면 득실 변경이거든요. 얻는다, 취득, 뭔가 잃어버린다, 변경한다, 득실 변경인데요. 자, 나중에 물권의 변동은 주체, 내용, 작용의 변동이 있고요. 자, 요게 중요하네요. 자, 물권 변동의 원인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법률, 자,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인데요. 요게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용어 정리해서 등기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법률 규정은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이나 경매, 수용 같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권리가 변경될 수 있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은 못해요. 그래서 상속 같은 경우는 등기를 안 해도 당연히 권리를 취득할 수 있지만 등기가 안 되면 등기를 안 해놓으면 남에게 처분,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속, 판결, 경매는 법률 규정이라 등기를 안 해도 되지만 처분할 때는 당연히 등기를 하여야 된다. 그와 반대로 법률행위, 매매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오늘은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물권이 뭔지, 그 다음에 물권, 법정주의, 그 다음에 물권의 변동까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가볍게 용어를 정리한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들어주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할 겁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